안녕하세요. 최주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장수학교 보건편 고혈압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혈압만큼이나 많이 앓고 계시는 질환, 당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고쳐가면서 내 몸에 딱 맞는 당뇨약의 세기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OX 퀴즈를 풀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혈압 당뇨약 먹고 콩팥 기능이 조금 싱겁게 먹으라고 하루에 하나씩 혈압하고 당뇨약 그렇게 먹고 있어요.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좀 궁금해요. 큰 병원에도 그렇게 안 가보고 그래서 콩팥이 좀 제일 염려스러워요. 오늘은 박정수님한테 골라줄 한약재 제가 고르러 왔는데요. 우리 박정수님은 당뇨를 앓으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근데 평소에 어떤 차를 드시면 좋을까 고민을 하셔서 제가 체질 고려해서 골라드리려고 해요. 한약재를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병을 보지 않고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당뇨병엔 고혈압엔 어떤 한약재, 또 관절염엔 어떤 한약재, 이거보다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약재를 써야 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박정수님은 태음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태음인 당뇨에 좋은 약재를 골라볼게요. 아버님, 상심자 찾고 있어요. 그러면 뽕나무 가지도 있나요? 뽕나무 가지 상지. 네, 상지. 네, 이게 뽕나무 가지예요. 뽕나무 가지가 당뇨에도 좋고, 그 다음에 왜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큰 관절에 관절염이 와요. 무릎 관절염, 또 어깨 관절염, 오십견 이렇게 오거든요. 그럴 때 좋아요. 갈근, 칡뿌리 있나요? 여기 있네. 칡은 솔직히 경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야생에서 있는 거를 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크게 효과 차이는 없는데, 국산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각지게 잘라서 각갈근, 이거는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편갈근. 아까 제가 그 관절 질환, 어깨, 팔 저리고 어깨 아프고 오십견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좋은 게 이 엄나무예요. 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도 어깨 아파요 그러면 기본 처방을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한 다음에 이 해동피 엄나무 넣고 아까 그 상지 넣고 해가지고 좀 가감을 해서 처방을 내죠. 지금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다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것들이고요. 같은 칡이라도 한의원에 유통되는 건 의약품으로 유통이 돼서 약간 그 유통 경로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경동시장에서 와서 사실 수 있는 건 식품이니까 제가 식품으로 골라드려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수학교 보건편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당뇨병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한 거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공복 시의 정상 혈당 수치는 100이다. 자, 하나, 둘, 셋. 좀 어렵나요?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어디 왜 바꾸세요? 자, 정답은 5입니다. 보통 100가지를 정상 수치로 보고요. 이제 100을 넘어서 126이 넘어가면 조금 고혈당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들 식후혈당이 100이 넘어가면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당뇨병 환자가 감기에 걸리거나 신경을 쓰면 혈당이 더 올라간다. 자, 하나, 둘, 셋. 자, 또 갈렸어요. 자, 정답은 5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신경을 쓰면 혈당이 올라가요.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시력장애가 올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정답은 5예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드릴게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뇨약을 복용한 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떨림, 두통 증세가 나타나면 얼른 당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았네요. 다들 이 혈당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탕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답은 5입니다. 네. 선생님, 당뇨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어머니.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당뇨병이 뭐예요, 어머니? 당뇨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 잘 먹어서 생기는 병. 맞아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죠.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왜요? 왜 너무 많이 먹으면 생기죠?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일단 입으로 뭔가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일단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다 순환된 다음에 그게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일단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강물에다 버려요. 이게 혈당이에요. 예, 흐르는 피에 세포들이 다 쓰고도 남은 것들은 다 혈관 안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탁해지고 찐득찐득해지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혈액 순환이 더디게 되겠죠. 그러면 끝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발끝, 손끝, 눈, 망막 이쪽으로 갈수록 혈액 순환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셔서 오는 병이 맞아요. 네.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포도당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쓱 끌어와서 세포 안에 넣어줘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면 혈액 안에 그대로 혈당이 흘러다니는데도 못 끌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 우리 소변에도 혈당이 섞여 나가는 거잖아요. 왜 섞여 나가겠어요? 혈액에 너무 많아서 못 걸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제일 원칙이 진짜 우리가 과하게 먹었다면 적게 먹는 게 우선이에요. 식단이 어떠했든 어떤 음식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일단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적게 잡수면 기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기운이 있고 없음은 순환의 문제가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내가 기운이 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꼭 필요한 양을 먹고도 이를 잘 순환시킨다면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거겠죠. 선생님, 저는 음식 먹는 걸 좋아했는데 음식량을 많이 줄였어요.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네, 몸이. 맞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한 줄고요. 4kg 정도 빠지고. 네네. 그게 바로 생활습관 교정이 되신 거예요. 네. 나한테 꼭 맞는 식사량을 이제 드디어 찾으신 거죠. 당뇨병은 유전인가요? 이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유전자를 통해서 체질을 진단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질병은 가족력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유전 인자가 켜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예요. 유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꼭 유전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 당뇨병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어머니께서 잘 지키고 계시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진짜 30분이라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금연하시고 또 절주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당뇨병을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것도 역시 또 두 가지예요. 혈당약도 귀찮거나 또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고 안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올라가 버려서 말초 순환 장애나 안 질환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자기 저혈당이 올 때는 사탕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처럼 식사량 줄이시고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혈당이 내 스스로 관리되는 그 상황에 오게 되면 어제까지 먹었던 그 혈당약이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반복해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혈당량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약을 나에 맞는 적정 양으로 줄여가는 게 필요해요. 네. 당뇨병에는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발 관리에 좋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지압점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발 좀 빌려주세요. 네. 선생님도 혈당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 아무 혈압약만 드시죠? 네, 네네. 첫 번째 혈자리는 많이들 아시는 혈자리인데요. 용천혈이에요. 이렇게 안에 보면 발바닥이 앞쪽으로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네, 여기를 지그시 눌렀다가 또 지그시 떼주시고, 네, 자 발바닥에는 이 용천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발등에도 있어요. 발등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네, 요 사이가 태충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우리 사관 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사관. 우리 몸에 4개의 관문이라는 뜻으로 합곡과 태충혈을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체한데도 좋고 전체적으로 발로 혈액순환이 되는데도 좋아요. 네. 또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였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자리예요. 여기를 족이무비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저희 한의사들이 왜 기가 이렇게 치받쳐 올라와서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할 때도 쓰는 자리인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혈당 수치가 살짝 올라갔을 때 그때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한 번씩 지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유전자를 통해서 체질하고 질병을 한번 검토를 해봤잖아요. 먼저 암 유전자를 보면 집중관리의 대상은 없어요. 그리고 관심관리를 하시라는 암은 난소암, 대장암, 위암 정도. 그리고 일반 관리는 유방암, 폐암. 이게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는 게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육식 유전자, 채식 유전자 검사를 또 했거든요. 70점이시니까 육식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까 그 체중을 빼셔서 좋아지셨다고 하는 거에 모든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량만 잘 유지하시고 네. 운동 꾸준히 하시고 네. 하면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으시다고 봐요. 네. 네네. 자, 이제까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당뇨병 초기에 증상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약을 줄여나갈 때도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시면서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함께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